분석입니다. 저희가 업스타일을 잘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디자인을 시험 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험 때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과제지와 도면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과 또 디자인 도면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과제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디자인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커트의 시술 절차가 있는 것처럼 업스타일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업스타일을 할 수 있는 업스타일 도면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2강 시간을 통해서는 그 분석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노하우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는 과제지에는 자,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용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으시죠? 과제지 뒤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자, 우측에 있는 도면은 네 면의 사진이 보여져 있는데 보통은 좌우, 앞, 뒤 네 가지의 네 장의 사진이 주어지게 되는데 모든 과제에서 이 네 가지의 과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보통은 2개, 뭐 혹은 뭐 3개 정도가 주어질 수 있는데 주어지는 도면의 그 모습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보여지지 않은 주어지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에 따라서 디자인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그리고 앞으로의 업스타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도면을 분석할 때 첫 번째 과제지와 두 번째 도면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자, 도면의 분석 적중률을 아주 높여주는 분석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도면을 분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제지와 도면을 받게 되면 이 2가지 중 글자로 되어 있는 과제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먼저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분석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걸 먼저 분석해야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나 보통은 도면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제지를 적용해야지만 훨씬 더 내가 쉽고 빠르게 더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저희는 무조건 도면을 먼저 분석한다라는 기준을 정하도록 할 거예요. 해서 도면을 분석하고요. 기본적으로 도면을 분석할 때에는 자, 어떤 걸 먼저 보시겠어요? 섹셔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빗질은 어디로 갔는지, 어떠한 기법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자, 이거는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도면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도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엔 과제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요구사항을 적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어 투 이어를 나누려고 했는데 과제지에서는 뭐 골든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로 연결하는 선상을 하세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요구사항에 맞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도면을 분석했을지라도 과제지에 있는 요구사항을 적용을 하면서 맞추셔야 되고요. 이 2가지가 같이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시술에 들어갈까요? 물론 바로 시술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 보는 도면이고 처음 보는 디자인이고 처음
받는 그 도면에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숙지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자, 과제 분석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때 분석표라는 것은 많은 것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지와 도면을 통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작성을 하셔야 하는 것들이 과제 분석표인데, 자, 여러분들 이 과제 분석표에 작성해야 될 것들은 별표를 한 3개 정도는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업사일 과제를 분석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항, 과제 분석표에는 어떠한 것들을 기점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사항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세분히 보자면 첫 번째는 섹셔닝입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딱 봤을 때 보통은 2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죠? 어렵다, 혹은 조금 쉽네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과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해서 우리는 일단 도면을 보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이것이 섹셔닝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구간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눴으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항, 과제 분석표에는 어떠한 것들을 기점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사항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세분히 보자면 첫 번째는 섹셔닝입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딱 봤을 때 보통은 2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죠? 어렵다, 혹은 조금 쉽네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과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해서 우리는 일단 도면을 보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이것이 섹셔닝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구간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눴으면 첫 번째, 이젠 어디에 묶을 것인가? 포니테일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돼야 하는가? 그리고 포니테일의 높이를 높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낮게 해야 하는가? 중간에 45도 정도로 해야 하는가? 라는 그 높이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포니테일까지 설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포니테일은 하나의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서 묶는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자,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하였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 사이드에서는 딱히 기법이 몇 개가 들어갔고 리본의 기법이 몇 개 들어갔고, 프론트에서는 볼륨과 판넬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기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1개가 들어갔는지, 2개가 들어갔는지, 3개가 들어갔는지, 사용되어진 그 기법의 개수를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섹셔닝과 포니테일과 어떤 기법이 들어갔고 몇 개가 들어갔는지까지가 최종적으로 체킹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할 것인가 라는 여러분들이 시술 순서를 체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술 순서가 틀렸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답이 되거나 틀린 작품을 하지는 않는데, 시술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디자인을 매끈하게 하는데 모발의 결 정리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분석할 때는 핵심 포인트는 도면부터 분석해라. 두 번째, 도면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과제지를 분석해라. 이 2가지를 혼합한 것들을 바탕으로 도면에 분석표를 작성해라. 자, 도면 분석표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사항은
섹셔닝과 포니테일과 사용 기법과 개수와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술 순서가 중요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자, 굉장히 여러분 별표 많이 보이시죠? 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세 가지 내용의 사항을 바탕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도면을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